2020년 AI의 두 번째 파도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파도에서 기회를 잡으셨나요? 아니면 아쉽게 놓치셨나요? 괜찮습니다. 진짜 보석은요, 아직 숨겨져 있으니까요. 20년 경력의 투자 전략가와 함께 시장의 진짜 흐름을 짚어보는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화면에 보이는 이 문구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제가 IMF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를 온몸으로 겪으면서 뼈에 새긴 원칙입니다. 투자의 최종 책임은 오직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것. 이 한 문장을 읽는 순간 시장은 정말 가차없더군요. 꼭 기억해 주십시오. 2025년 AI 랠리 정말 대단했죠. 그런데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제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바로 이거였어요. 그래서 진짜 다음 기회는 어디에 있나요? 맞습니다. 로이터나 블룸버그 일면에 나오는 이야기는 더 이상 기회가 아니죠. 많은 분들이 다음 스텝을 궁금해하시는 걸 보고 오늘은 제가 이 따끈따끈한 삼성증권 리포트를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저하고 같이 AI의 다음 파도가 어디로 향할지 한번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이 상승장이 과연 얼마나 건강한지 혈압부터 좀 재보고요. 그 다음엔 돈의 흐름을 따라서 진짜 엔진 역할을 하는 그 숨은 기업들을 추적해 볼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볼까요? 좋습니다. 첫 번째 순서입니다. 우리가 보물지도를 펼치기 전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이 단단한지부터 확인해야죠. 지금 우리가 올라탄 이 AI라는 배가 순항할 수 있는 바다인지 그 큰 그림부터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 왼쪽에 이 차트부터 보시죠. 블룸버그 컨센서스 기준으로 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이익 전망치인데요. 2026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무려 56%. 와, 숫자만 보면 이건 의심의 여지가 없는 폭발적인 성장세입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 하지만 바로 이 숫자가 제 20년 경험이 잠깐만 하고 외치는 부분입니다. 바로 가격표죠. 12개월 선행 PE가 25.6배, 과거 평균이 17.3배였는데 이걸 훌쩍 뛰어넘었어요. 이건 제가 과거 닷컴 버블 때도 봤던 신호랑 상당히 비슷합니다. 잔치집인 건 맞는데 밥값이 꽤나 비싸졌다는 뜻이죠. 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저는 단순히 데이터를 읽어주는 사람이 아니죠. 이 화려한 데이터와 비싼 가격표 사이, 이 아슬아슬한 간극을 어떻게 현명하게 활용해야 하는지 그 전략을 알려드리는 게 제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위험자산인 반도체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안전자산인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보다 낮아졌어요. 아니, 위험을 더 감수하는데 기대 수익은 더 낮다? 이건 경제학 원론에도 어긋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죠. 보통 이런 현상은 사이클의 막바지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신호 중 하나입니다. 이제부터는 묻지마 투자가 아니라 진짜 옥석을 가리는 데 집중해야 할 때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숲에서 나와서 나무의 뿌리를 볼 시간입니다. 오늘의 진짜 이야기는요, 바로 이 복잡하게 얽힌 공급망, 돈이 흐르는 이 혈관 속에 숨어 있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겁니다. 메타와 엔비디아 같은 거인들이 단기 계약이 아니라 단연간, 그것도 수백만 개의 GPU를 약속했다는 점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추적할 이 거대한 파동을 만들어낸 빅뱅과도 같아요. 이 돈이 과연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걸 따라가 보면 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돈의 흐름이 처음 닿는 곳, 바로 반도체 장비 회사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AMAT입니다. 이 차트의 핵심은요, 2026년 20% 성장의 동력이 오직 D램과 첨단 파운드리라는 점이에요. 잡다한 거 다 빼고 오직 AI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부품을 만드는 장비 수요가 이 회사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죠. 돈의 흐름이 정확히 어디로 향하는지 보여주는 첫 번째 이정표인 셈입니다. 다음은 일본의 이비덴입니다. 고성능 반도체의 옷 패키지 기판의 명가죠. 이 회사가 앞으로 3년간 5천억 엔, 우리 돈으로 약 4조 5천억 원을 쏟아붓는다고 합니다. 어디예요? 바로 AI 서버용 기판이에요. 많은 기업들이 말로만 AI 시대를 외칠 때 이비덴은 이렇게 공장을 짓고 기계를 들이는 실물 투자로 미래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아야 할 진짜 신호입니다. 자, 여기서 일본 썸코 리포트가 제시하는 통찰을 한번 보시죠. AI에는 학습과 추론이라는 두 단계가 있어요. 학습이 도서관에서 밤새워 공부하는 거라면 추론은 실전에서 그 지식을 써먹는 겁니다.
지금까지 시장은 공부 잘하게 만드는 HBM 같은 고성능 D램에 열광했다면 이제는 공부한 걸 실시간으로 써먹는 추론에 필요한 고속 랜드 메모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AI 산업의 무게중심이 연구개발 단계를 넘어서 실제 서비스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좋습니다. 돈의 흐름을 따라왔으니 이제는 그 흐름이 꽉 막히는 곳, 즉 병목 지점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바로 이 병목 지점에 기회와 위험이 함께 도사리고 있거든요. MLCC라고 들어보셨나요? 전자제품의 쌀이라고 불리는 아주 작은 부품입니다. 제가 2000년대 초반 IT 버블 때도 이 부품의 공급 부족 사태를 똑똑히 봤었죠. 그런데 최근 일본의 무라타가 AI 서버용 고급 MLCC 주문이 우리 생산 능력의 2배나 들어왔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신호입니다. 최전방에서 부품이 부족하기 시작했다는 뜻이니까요. 전쟁터로 치면 총알이 부족해진 상황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그 신호에 시장은 즉각 반응하죠. 무라타의 공급 부족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경쟁사이자 관련 기업인 삼성전기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오른쪽 아래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기의 MLCC 공장 가동률이 거의 100%에 가깝게 치솟고 있죠. 이렇게 공급망 한 지점의 병목 현상이 어떻게 다른 기업에게는 기회가 되는지 이 연결고리를 남들보다 먼저 읽어내는 것, 이게 바로 투자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병목이 항상 기회만 주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아주 무서운 함정이 되기도 합니다. 일본의 레이저텍이라는 회사를 보시죠. 2020년 실적 전망치를 10%나 올렸습니다. 보통은 호재잖아요. 그런데 주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14%나 급락해버렸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높았던 거죠. 시장은 이미 이 회사가 10%가 아니라 20%, 30% 성장할 거라고 가격에 선반영해버린 겁니다. 모두가 100점을 기대하는데 95점짜리 성적표를 내미니까 이것밖에 안 돼? 라면서 실망 매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진 겁니다. 이게 바로 현재 시장이 얼마나 뜨겁고 또 얼마나 살얼음판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복잡하고 뜨거운 시장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지금부터는 차트나 리포트에는 없는 이야기. 제가 20년간 수많은 위기를 겪으면서 제 피와 살로 체득한 생존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퇴출 가격, 즉 손절 라인을 정하고 들어가십시오.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벨트입니다. 둘째, 포트폴리오를 나누십시오. 배의 닷처럼 든든한 핵심, 즉 코어 자산과 바람을 타고 나아갈 위성 자산으로 나누는 겁니다. 셋째, 그냥 사놓고 있지 마십시오. 주가가 의미 있는 수준에 도달할 때마다 내가 이 주식을 왜 샀는지, 그 투자 논리가 여전히 유효한지 반드시 복기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능동적인 리스크 관리입니다. 자, 이제 오늘 분석의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다 잊으셔도 이 4가지만큼은 꼭 기억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첫째, AI 붐은 진짜고 그 온기는 공급망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하지만 가격표가 비싸다는 점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 금광을 캐는 회사보다 금을 캐는 데 필요한 곡괭이와 삽을 파는 회사들, 즉 공급망의 병목 지점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은 묻어두면 오르겠지라는 생각, 정말 위험합니다.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 분석을 들으신 여러분은 이제 이 시장에서 어떤 투자자가 되시겠습니까? 그저 남들을 따라가는 구경꾼, 묻지마 베팅을 하는 투기꾼, 혹은 자신만의 원칙을 가진 전략가. 그 선택이 여러분의 계전을 결정할 겁니다. 결국 시장은 생존의 무대이고 현명한 선택이 모든 것을 결정하죠. 여러분이 현명한 전략가가 되는 길에 오늘 제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이 있는 전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으로 세상을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